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행평가 탐구보고서 작성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우리 학교 수행평가는 뭐가 있는지,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주제를 결정할지도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학교생활기록부 세특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될지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알림이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알림이 들어가셔서 우리 학교를 치시면 새로운 창이 뜨죠. 거기서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공시 정보가 있습니다. 공시 정보에 연도를 잘 보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4월 달에 1학기가 올라오고 2학기는 9월 달에 올라옵니다. 지금은 5월 달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미 다 올라왔겠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5학년도 학업 성취 사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교과별, 학년별 교수 학습 평가 계획. 요거를 여시면 이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을 여시면 밑에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럼 각 과목별로 이건 학교마다 과목별로 묶어져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학년별로 또 나와 있는 학교가 있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모든 공시는 모든 정보는 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교수학습 평가에 보시면 이제 수행평가 내용과 이제 우리가 평가 방법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우선 수업 방법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어느 학교든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수업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강의식 수업이죠, 그죠? 근데 강의식 수업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탐구학습이라는 게 있고 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이제 수업 내에서도 탐구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관심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을 세특에 어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자기평가서와 동료평가서를 사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명칭이 자기평가서, 동료평가서, 학교마다 마찬가지 양식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고, 이건 원칙이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형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던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자기평가서, 동료평가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느낀 점, 소감문, 학교에서 어떤 양식을 나눠줘서 네가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하라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자기평가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항목은 어떻게 수행평가를 하는가. 예를 들어서 보고서인지, 토론인지, 문제지 풀기인지, 수행평가 방법, 그리고 이제 반영 비율이 있죠. 몇 프로인지, 기본이 40이고, 60%도 있고, 수행평가가 80%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60%가 되면 지필고사 100점을 받아도 수행평가를 잘못 보면 사실 점수가 올바르지 않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채점 기준이잖아요. 그죠? 내가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채점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수행평가를 학교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평가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각 교과별, 우리가 단원별 성취 기준이 다 있죠. 그래서 세특에도 다른 내용이 적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의 성취 기준, 평가 계획과 성취 기준에 맞는 학업 역량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제 평가 내용에 대한 예시입니다. 평가 내용이 여기 보시면 수행평가가 탐구보고서가 1학기 2개, 2학기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주제가 거의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생명과학이겠죠, 그죠? 자, 생명과학의 탐구활동 계획. 그러면 학교에 해야 되는 게 탐구활동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탐구활동 계획서부터 이제 동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3, 4월 달 초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6월 달과 7월 달에 항원, 항체 반응으로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하고요.
2학기는 핵형 분석하기 탐구 활동이고, 그 다음에 식물 군집 조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어차피 우리가 세특에 500자밖에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화생지의 전반적인 부분, 1학년들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나에게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특히 이제 그 부분에 세특에 어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이 뭐 평가는 상중하도 있고 뭐 점수로 나와 있는 학교도 있는데, 조금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취 기준을 잘 보시면 생명과학 탐구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탐구를 설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취 기준이고, 탐구 보고서 2에서는 항원 항체 반응 원리를 이용하여 혈액형 판정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도 있고 간략하게 나와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미리 계획 세우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사회문화죠, 그죠? 사회문화 수행평가, 수행평가 1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있죠. 양적 연구 계획서 작성하기입니다.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계획서 평가를 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을 받을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수행평가, 여기 이제 60%네요. 60%고, 생활 속의 문화 접견의 결과 분석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학을 보니까 수행평가 50이고요. 이제 물리입니다. 보니까. 자, 수행평 첫 번째는 사고 충격 감소 장치 고안하기입니다. 발명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원 진로 연계 주제 탐구 논술 발표입니다. 결국은 내 진로에 맞는 내용들. 만약에 내가 물리학과로 가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나 역학과 관련된 진로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매우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거의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진로 연계 주제 탐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크게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런다면 이 수행평가가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행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진로 연계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제로 탐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일에 이제 모둠으로 수행평가를 한다고 할 경우에 잘못하면 내 진로와 관련 없는 그런 어떤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서 친구를 위한 그런 어떤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해야만 내가 좀 더 의견을 강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성취 기준을 이제 정리해서 나왔네요. 어, 충돌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다음 속력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충격량과 운동량,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의 충격량과 운동량, 이런 부분들이겠죠. 자,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시 발생하는, 뭐 자동차 공학과를 간다든지, 안전공학 쪽으로 가는 친구들에게는 매우 좀 의미가 있는 탐구 활동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이런 주제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행 과제의 흐름들을 미리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니까 이 키워드는 뉴턴의 그 운동 법칙,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 역학적 에너지에 관계되는 것도 나오고요. 열역학 법칙도 나오고 열 효율도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만약에 예측하는 거거든요. 자동차 충격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의 어떤 미적분을 통해 가지고 수학 시간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연계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과목, 즉 국병수 기초 과목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내가 과학에서 배운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이 고민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평가 요소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표가 나와 있어요.
사고 충격 감소 장치의 아이디어 선정의 중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5점. 그 다음에 장치의 이해와 적용 분야의 명확성, 이런 부분들. 요거는 이제 기술이나 어떤 원리 법칙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론적 근거의 과학적 타당성, 이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의 완성도, 결국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수준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역학의 기초 개념을 사용하고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예측은 주로 우리가 함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가 다른 물체와의 상호작용,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턴 운동 법칙, 운동 법칙에 대한 어떤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부분도 여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전환 및 열 효율에 대한 부분도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 키워드죠. 키워드를 먼저 선택을 해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탐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수행평가가 아니더라도 수업 속에서도 탐구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학교 알림에서 보시면 이게 수업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의식 수업이 있고 탐구 수업들이 있죠. 탐구 수업들은 우리가 세특에 기재되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세특에 기록될 내용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내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게 할지, 특히 PPT 발표라든지 토론이라든지 보고서 글쓰기 이런 것들, 결과물이 있는 것들은 항상 느낀 점이나 배우고 느낀 점을 기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제 탐구 활동이 또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탐구학습으로 자율주제는 즉 나의 관심 분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모둠으로 하면서 나와 관계없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율주제는 나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세특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키워드가 이제 기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교가 학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내용들이 또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탐구 수업이고 자기평가서와 동료평가서를 사용을 합니다. 즉, 자기평가서는 학교마다 양식이 좀 많이 다르죠. 하지만 어떤 양식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을 적는 나는 결국 세특에 기재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맞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학교 알림이를 활용해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우리 학교 수행평가 바로 알기.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보고서 작성법의 첫 번째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렇게 주제 정하는 법부터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자료는 진로진학 스토리밴드에 올릴 거고요.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 설정해 주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탐구 보고서가 최소한 한 5개 강의 이상은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 뒷부분에 이제 확장 연계 심화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소개를 드릴 테니까 가능하시다면 첫 강의부터 꼼꼼히 들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